그리고 그럼 시그널도 나갔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어디를 들어가지? 보이시나요? 네, 화면? 네. 네. 보이시면 지금부터 할게요. 지금 제가 이번에 하는 게 서비스 메쉬를 사용해 관찰 가능성 및 관리 편의성 개선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스티오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스티오 이제 쿠버네티스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 도커 이용해가지고 쭉 이번에서 했었던 게 스프링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각종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을 했었던 건데,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 시작해서 하는 게 쿠버네티스에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여서 이렇게 쭉 이제 앞단에서 이제 쿠버네티스에 배포하고, 그 다음에 인증 관련된 부분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티오 관련해서 하고, 로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가 이제 요 쿠버네티스 쪽에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서비스 메쉬 관련해가지고 요 챕터가 있어서 이거를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지금 또 책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티오. 이거랑 얼마만큼 겹치는지는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거의 축약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내용은 그래도 조금 되더라고요. 서비스 이스티오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이라서 한 번씩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소개 관련된 거는 지난주에 민정 매니저님이 얘기했었던 부분들이랑 좀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반적인 걸 가볍게 훑고 지나가는 챕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지난주에 보셨었던 것처럼 데이터 플레인하고 컨트롤 플레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림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하고 이그레스 게이트웨이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 안에는 서비스 메쉬 프록시를 가지고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있는 걸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하고 이제 인터페이스를 계속 하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개념이 이스티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메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마이크로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간의 통신을 제어하고 관찰하는 인프라 계층에 대한 부분들이어서 그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희가 이 책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것들을 하기에 이제 도커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해서 유레카니 게이트웨이니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네.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스티오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으면 기존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었을 때 이스티오 프록시를 삽입해가지고 주입한다라고 저희 얘기하죠. 삽입해가지고 컨테이너를 같이 띄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여기 보면 컨테이너에 파드를 추가해서 이스티오 프록시를 삽입하는 이런 부분들로 기존 서비스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스티오 프록시는 디벨로프먼트 객체를 만들 때 자동으로 삽입되는데, 이 이스티오 CTL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수동으로도 삽입 가능하고, 여기서도 수동으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서 이 책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쿠버CTL get 디플로이먼트 어떤 객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이스티오 하면 인젝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삽입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 이스티오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티오에는 API 객체들이 있는데 이제 게이트웨이, 버추얼 서비스, 데스티네이션 룰, 폴리시 해가지고 각각의 기능들이 좀 있어서 이 서비스 메시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거를 관리하는 게 게이트웨이고 이 게이트웨이가 이 버추얼 서비스라는 것에 의존해서 라우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 게 게이트웨이고요. 그래서 이스티오 게이트웨이고 버추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 메시의 라우팅의 규칙을 정의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나 테스트를 위한 오류나 지원 삽입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버추얼 서비스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룰이라고 해서 특정 서비스로 라우팅되는 것에 대한 정책이나 규칙을 적어 놓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별로 서비스를 정의하거나 할 때 이런 거 데스티네이션 룰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폴리시가 인증 요청에 대한 인증 방법을 정의하는 부분들이고 여기서는 JWT 기반의 OAuth 2.0 오픈 아이디 커넥트라는 접근 토큰을 사용해서 요청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런타임 컴포넌트를 소개하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저희가 데이터 플레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인그레스하고 이그레스 나가고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 사이드카로 삽입되는 것처럼 심플한데 컨트롤 플레인에는 되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일론, 믹서, 게럴리, 시타델, 뭐 키알리,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트레이싱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요 아까 앞에 4개는 지난번에 민정 매니저님도 한 번씩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 여기에서 처리하는 사이드카로 업데이트가 되는 서비스 메시지 구성을 전달하는 게 파일럿이고 믹서 같은 경우는 권한 인증 부여하는 것들이 있고 텔레메트리라고 해서 원격 측정 정보를 수집해서 프로메테우스 등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아이가 이 기능인 거예요. 그래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쉽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서 구성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고 하는 게 이제 갤리고 시타델 같은 경우는 인증서 발급 교환을 감당하고 그다음에 키알리 여기서부터 키알리 프로메테우스 그라마타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그냥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여기서는 관찰하기 위해서 키알리를 사용하고 프로메테우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그라파나는 프로메테우스에서 수집한 거를 보여주는 거.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는 했었던 거라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트레이싱 관련된 부분들은 분산 추적 정보를 처리하고 시각화하고 하는 건데 예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런 기능들을 다 주기 때문에 키알리에서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서 그라파나로 성능 매트릭을 보거나 예거를 통해서 분산 추적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기존에 그 이스티오 그 쿠버네티스의 인그레스 리소스를 대체해서 이스티오의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로 적용하는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변경해 주는 거 하나랑 여기서 이제 원래 저희가 기존에 집킨을 슬루스하고 집킨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볼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기가 같이 연계돼 있고 그래가지고 단순화 시킨다라고 하면서 집킨을 버리고 예거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의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용해서 볼 거고요.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이제 이스티오를 배포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명령어 쓰면 되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하려면 미니큐브라고 해가지고 저 로컬에서
쿠버네티스를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미니큐브를 설치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설치해가지고 스타트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쿠버네티스를 설치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뭐 이거 적용되는 데까지 조금 띄우는데 시간 걸리니까 돼 있는 부분들이랑 여기에서 이런 맵들을 생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이스티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설정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말은 여기서 이렇게 써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굳이 얘가 왜 필요한지는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기본 포트 443 포트 사용을 하는데 이 포트로서는 게이트웨이 접근이 저 포트로만 가능해서 뭐 노드 포트를 사용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터널이라는 거를 사용해가지고 터널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터널로 설정해가지고 설정해서 이제 여기에 값을 주면 지금 저희가 이스티오를 설치하고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볼 수 있게끔 여기를 통해서 보여질 부분들이고요. 이거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나중에 저쪽 보는 거는 좀 별도로 따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뭐 여기에 바로 접속을 해서 정보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메시를 생성을 하는 부분들에 여기 이제 기존에 이런 여기를 업데이트를 해줘서 여기에 뭐 이렇게 여기 보면 저희 그 서비스들 요 서비스들의 그 프록시를 삽입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좀 그러니까 삽입해서 다시 띄우는데 시간 걸리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안에 베이스 하고 오버레이 해가지고 베이스 되는 그 야물 파일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거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들은 이렇게 들어가고 각각의 뭐 대부나 프로드 이렇게 따로 하는 경우에 오버레이 쪽에 이런 식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디플로이먼트 별도로 놓고 이스티오 놓고 서비스 놓고 이렇게 하면서 V1, V2 이렇게 되는 게 배포를 버전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저희 카나리 얘기 많이 하는데 카나리 배포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 배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의 마이크로 서비스 파드를 동시에 실행하기 위해서 디플로이먼트 객체가 두 개가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배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스티오 관련된 정의 파일들이 있는데 그 이제 쿠버네티스 안에서 여기 보면 게이트웨이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버추얼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아까 위에서 API 관련된 서비스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시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서티라고 해가지고 서티피케이션 파일들을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정리하는 게이트웨이 쪽에서 설정해가지고 TLS 해가지고 인증 관련된 부분들을 보려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서비스 관련된 것들은 요 것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쪽으로 접속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측면에서 이 버추얼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메시 커맨드를 실행해서 이제 생성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실제 이제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씩 뜨게 돼요. 각각의 저희 기존의 컨테이너가 하나씩 떴다면 지금은 이렇게 파드를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어서하고 프로덕트 그 삽입 안 한 아이들은 이제 하나씩 있는 거고 삽입한 친구들은 이렇게 두 개씩 같이 뜨게끔 돼 있어서 사이드카가 삽입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테스트 실행했었을 때 잘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여기를 하는 거고 관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티오를 적용하고 나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CG를
CG를 사용해서 요게 이제 계속 성능 테스트, 그러니까 계속 그 호출을 해주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요 호출을 계속 한 1초에 한 번씩 호출하는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고 이제 키알리에 접속을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어디를 가서 처리를 했다라는 이 흐름을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서 키알리를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분산 추적이라고 해서 아까 집킨 대신에 사용했던 예거 쪽의 내용들은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집킨이랑 비슷한 구조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조회가 돼요. 이렇게 어떤 스팬하고 트레이스하고 스팬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서비스 메쉬 보안 쪽에 관련된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서티파일하고 키 파일 관련된 것들이 여기 마운트되어 있는 여기에서 정보들을 아까 그 파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것들을 사용해서 인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토큰을 사용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JWT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접근 토큰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폴리시가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상호 인증을 통해서 내부 통신을 보호하는데 상호 인증이라는 게 이제 한쪽에서만 확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호 간에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서버 쪽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MTLS라고 얘기를 하는데 MTLS에 이런 모드를 적용해 주면 요게 이제 내부 통신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내부 통신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뭐 혹시라도 이렇게 뭐 뚫렸을 경우에 그 안에 정보들을 다 탈취가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외부의 침입에 대비해서 이렇게 상호 인증으로 내부 통신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 이스티오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면 부하 테스트 관련된 것들을 보면 이렇게 키알리에서 여기에 이렇게 이런 자물쇠 모양으로 해가지고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체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탄력성 확보라고 해서 이 서비스 메쉬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주는데 여기에 보면 결함을 삽입해서 탄력성 테스트를 한다라는 게 왜 저희 전에 리질리언스 4J라고 해가지고 저기 서킷 브레이크 관련된 것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서킷 브레이크 관련된 거는 그냥 소스 상에서 내가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었을 때 어떤 대체 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작성하는 건 소스 레벨에서 하는 걸로 하는 게 더 좋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소스 레벨에서 하는 거는 하되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야물 파일의 값들을 이렇게 주면서 여기 보면 전송되는 20%가 오류가 나게끔 일부러 오류를 발생시킨다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 야물 파일을 사용을 해서 하게 되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함을 그냥 바로 주입해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라서 CG로 이렇게 계속 보내면서 20% 정도가 오류가 발생하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조작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이스티오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오류가 발생을 20%가 오류가 발생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연을 통해서 탄력성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3초 지연을 주는 거죠. 모든 요청에 대해서 3초를 지연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서 만약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연속으로 3개를 6번 요청했을 때 처음 3번을 실패하면 서킷이 열리고 그 다음에 3번은 응답을 그냥 그 패스트 페일로 해가지고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로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볍게 하려면 요걸 이용해서도 요런 그러니까 결함을 발생시키거나 지연을 발생시키는 거는 되게 간단하게 요거 요 야물 파일 하나 넣어 올렸다 뺐다 하는 수준으로 해서 하면 바로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스티오를 사용하는 데 되게 편리하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상태 체크할 때는 요 메시지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가동 시간 없이 배포를 수행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카나리 배포하는 부분하고 블루그린 배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롤링 업데이트가 되는 거라서 요거는 소스 구조 아까랑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롤링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문제들이 이제 전체가 다 되지 않으면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디플로이를 하는 방식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데,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이전 버전하고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호환성이 전제 조건이라서 그 부분이 서로 맞아야 API 및 뭐 구조들이 맞아야지 이런 디플로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유의해서 뭐 이런 배포를 하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 버전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동시에 같이 배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그래서 여기서 서비스 버전 1, 버전 2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배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얘가 한쪽으로 얼마만큼 갈 거냐, 그게 이제 카나리가 되는 거죠. 그 중에 10%는 뭐 A로 1번 버전으로 가고 나머지는 2번 버전으로 가고.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올드하고 뉴하고 있고, 여기 이제 버전 1, 2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주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 X그룹의 요 값이 테스트면 새 버전으로 라우팅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뉴 버전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든 거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10%만 뭐 1번 버전으로 가고 10%는 2번 버전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 네임스페이스 삭제했다가 다시 요거를 보내게 되면 여기 보시면 2개씩 떠요. 1번 버전, 2번 버전. 이렇게 같이 서비스들이 다 같이 떠서 1, 2번 버전이 다 같이 뜨고 나서 요거는 테스트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라는 얘기고요. 1번 버전으로만 서비스를 전달하는 케이스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지금 다 1번 버전으로만 다 가게끔 현재는 돼 있는 건데, 카나리 테스트를 시행을 하게끔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여기 보면은 V1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들이 이제 뭐 요거는 V1만, 요거는 V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만 그 특정한 그 기준을 준 것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블루그린 테스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블루그린은 이쪽으로 전체를 다 보내는 거라서 지금 현재 가중치가 이게 이제 올드에 1번에 여기 올드에 80, 여기에 20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하면 20%만 뉴로 가는 거고 나머지 80%는 올드로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되고, 이 블루그린 배포는 요거를 가중치를 변경하면 되죠. 여기 있는 거를 뭐 1대 빵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80에 20이 아니라 이제 한쪽으로 다 100%를 하고 0, 나머지는 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 버전 2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따라서 여기 퍼센트가 이제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QR리에서 이런 옵션이 있어서 몇 퍼센트가 이쪽으로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전체를
버전 2로 라우팅하는 부분들로 만들게 되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 소스상에 있는 내용으로 하면 이렇게 버전 2로 전체가 다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스티오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이스티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기능들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클라우드,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했었던 부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대체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일단은 뭐 유레카니 뭐 이런 것들, 뭐 게이트웨이니 뭐 리질리언스 코 J라든지 집킨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이스티오가 기능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다 빼고 여기서는 그냥 이것만 사용하면 이 트레이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 쉽게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게 이 이스티오의 장점이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하려면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싶은 건데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책에 있는 기준으로는 제가 하도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면서 짜증이 많이 났었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은 하되 그 소스를 가지고 다시 실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다른 샘플로 다른 방식으로 테스트를 했던 거를 조금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했었던 환경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을 어떻게 설치를 했냐면 지금 윈도우즈에 제가 지금 현재는 버추얼박스를 설치하고 버추얼박스에 우분투를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도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쿠베시티를 설치하고 미니큐브 설치하고 이스티오를 설치했어요.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게 제 PC에서는 뭐 하이퍼 V가 안 되고 저쪽에는 뭐 하이퍼 V가 되는 쪽은 뭐 또 사양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힘들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차피 쿠버네티스도 또 설치를 하게 되면 제대로 안 돌아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예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제가 이제 참조해서 했었던 것들이고 여기 있는 것 참조해서 보시면 버추얼박스 설치 그냥 윈도우즈에 버추얼박스 설치하고 우분투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이스티오 설치해서 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크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보면은 이쪽은 그냥 그 웹사이트의 어떤 블로거의 내용이지만 나머지는 이제 실제 이거 뭐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이라서 버추얼박스 설치하고 우분투 뭐 설치하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다 각자 그 원래 페이지들을 얘기하는 거고 도커 같은 경우는 또 무슨 도커 데스크탑 같은 게 이제 유료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커 데스크탑을 사용하는데 또 나름의 그 제한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그냥 제가 아예 우분투 설치해가지고 하는 부분들로 들어갔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쿠버네티스 사이트고 이건 미니쿠베 사이트고 이건 이스티오 사이트에 가가지고 보는 거였는데 제가 봤을 땐 이 이스티오를 테스트하고 잘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이트 들어가 보는 게 가장 베스트인 듯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대로 사용을 해서 이걸로 지금 제가 샘플을 어떻게 테스트를 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서 이제 스타트하고 여기 이제 이게 처음에 우리 책에도 나오는 이스티오 설치하는 부분들이고 여기 들어가서 패스 주고 이렇게 인스톨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갔냐? 일단
버추얼 박스는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 제가 우분투 하나 설치해놔서 이 우분투에 들어가서 하는 것 중에 이제 아까 그 도커도 설치를 했고 다 조기에 있는 대로 설치를 했고요. 제가 그래서 보면 일단은 그 이스티오에 여기서 들어가서 보면 얘네들이 자기네 거를 이제 데모를 하여튼 뭔가를 하나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요 부분에 대한 것들 이게 이스티오를 받으면 이제 샘플로 해가지고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한번 봤어요. 이게 이제 얘네들이 북인포라는 그 저기에서 샘플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야물 파일로 해가지고 쭉 모든 기능들을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했었던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야물 파일을 이렇게 다 만들어 샘플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생각했었던 여기서 있는 대로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화면이 나오면 이 화면을 가지고 이제 이스티오가 지금 현재 적용이 돼서 실행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려야겠다. 그래서 여기 설치한 거에 보면 여기에서 이스티오 설치하고 여기서 이제 미니쿠베 스태트를 여기서 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보다 보면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그 파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IP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파드가 어떻게 2개씩 상성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미니쿠베 터널이라고 해가지고 이 터널을 실행을 해놔야지 얘가 이제 제대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정보들을 보면 이 IP의 이 포트에 해가지고 데이터가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애드온 관련된 데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 IP에 이렇게 정보들이 화면이 나오는 거고 제가 아까 그 화면에서도 얘기했지만 CG라고 해가지고 얘를 계속 실행시키고 있어요. 지금 어디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걸로 얘를 지금 계속 1초에 한 번씩 호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페이지를 제가 누르는 게 아니라 제가 그 CG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래프에 지금 계속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종류로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흘러가서 보인다라는 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요거를 선택했을 때 버전 1, 버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요 각각의 것들을 이렇게 봤었을 때 트래픽이나 트레이스 뭐 이런 정보들을 다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게 다 뭔지를 다 알기가 어려울 만큼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정보들을 스팸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 QRE 자체에 되게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게 되면 되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보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에 아까 시큐리티 이렇게 누르면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MTLS 해가지고 그 상호 인증하는 부분들이 다 적용되어 있는 거죠. 이 안쪽에서도 이게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볼 수 있게끔 이건 다 지금 V1으로 되게끔 돼 있는데 소스상에 여기 보면 이런 소스가 있어요. 90대 10 그러면 여기 웨이트가 이런 식으로 90대 10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용돼서 들어가는 거고
또 버전을 뭐 얘는 50%, 50대 50 이렇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얘를 실행시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저희 쪽에서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어디 갔냐? 폴트 인젝션 해가지고 폴트 인젝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퍼센트 이렇게 잡아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라든지 딜레이 쪽에 이렇게 7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딜레이 시켜준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샘플이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그 뭐 데스티네이션 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 MTLS 해가지고 이게 뭐 뮤추얼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해주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걔를 삭제했다가 얘를 다시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어서 요거를 가지고 보면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키알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거라고 해가지고 이거 치킨이랑 거의 유사하잖아요. 아까 거기서 그 이제 제공 같이 연계해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렇게 하나를 여기 이 중에서 뭐 하나를 선택했었을 때 이 선택한 거에 대한 이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나오는 부분들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좀 확인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게 이제 예거라는 게 있어서 요걸 가지고 저희가 추적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해주면 지금 블루그린 벽포나 카나리 벽포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 여기 그 흐름 같은 거 보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이스티오를 사용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제가 뭐 앞단에서 했었던 뭐 게이트웨이를 따로 만들고 뭐 유레카를 따로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안 하고 그냥 얘만 적용하고 인젝션 시켜가지고 주입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쉽게 이런 정보들이랑 연계돼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티오를 쉽게 좀 테스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요거 하나하나 해보면 금세 쫓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는 되게 이제 심플하게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라우팅 관련된 거 폴트 인젝션 이거 트레이싱이 아까 저 예거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게 이제 프로메테우스 요건 그라파나 뭐 이런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다 연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다시 이런 정보들을 테스트하고 야물 파일 적용해 가지고 테스트해 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들을 이 이스티오를 보려면 뭐 다른 것도 뭐 있지만 여기 이 사이트 가서 보면 좀 심플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소스 가지고 고민 안 하고 이 이스티오 자체에 대한 것들을 공부할 때는 이게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18장 이후에 밑에 두 개 그 프로그램 인스톨하고 두 개 있던 부분 그 부분은 기세 저기 커밋은 안 하시는 거죠? 아직 안 한 상태예요. 네. 그러면 18장 정리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일단은 네, 필수한 게 아니라 여기 정리한 거고 예. 실제는 그 이스티오에 있는 뭐 따라하기라고 해야 될까? 이쪽으로 하셨다는 거네요. 게링 스타티드 뭐 이걸로 네.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뭐 어쨌든 책에 있는 것도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 이걸 가지고 다시 하려면 소스 다시 봐야 돼서 그거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일단 책에 있는 기준으로 정리를 한 거고 다른 방식으로 제가 했었던 거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거죠. 이제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계좌나 고객이나 이렇게 우리가 만든 뭐 어떤 서비스에 이제 이스티오를 이제 얹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스프링부트 기반이 아닌 고랭 기반으로까지도 서로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최종 목표일 것 같아요. 일단
이 좋은 강의를 준비 없이 들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거 미리 사실은 좀 연습 좀 하고 들어야 되는데.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세요? 한호선 매니저님, 질문 없으면 시험을 보세요. 시험 볼까요? 네. 아, 시험 보면 과락해요. 아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한번 해보는 게 적이니까, 제가 아까 김은기 매니저님한테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그런 거죠. 제가 이 윈도우에서 이거 하려고 막 도커 데스크탑을 한 해 만에 막 이랬을 때,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 설치해가지고 하는 건 되게 금방 했어요. 찾아보는데 한참 걸려서 그렇지, 실제 설치는 되게 금방 했어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내가 우분투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실행한다고 하면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해놓고 우분투에서 시작을 해서 컴파일이든 뭐 빌드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쪽에서 하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힘들었었던 거는 버전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거를 가지고 뿜뿜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는 굳이 우리가 뭐 그걸 한다고 해서 뭐 많은 저기가 되는 건 아니라서 그거 말고 조금 쉬운 샘플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이거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많이 걸렸어요. 내용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저기 버전이랑 관련된 부분, 저희 교육받고 있는 부분에서도 스프링부트에 2.3점대로 하고 있던데 지금 이제 2.7점대까지 나온 것 같은데, 네. 버전 좀 부분은 뭐 우리가 이제 향후에 쫓아갈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책을 선택할 때도 사실은 기준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프링 클라우드도 조금은 한번 그 뭐 스프링 클라우드가 뭔지 한번 공부는 해야지 했을 때 선택 기준이 1번이 가장 최근 책이었어요. 나름대로는. 근데 책이 나오려고 하면 준비하는 기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 한 2년 전의 기술일 텐데 2년 전이면 요즘은 뭐 그 버전이나 이런 부분이 뭐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뭔가를 할 때 또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발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게 조금만 저기 하면은 다른 게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것도 되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으면 솔루션 업체에서 뭐 뭔가를 다 뭐 해주고 뭐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대처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라서 그런 문제는 큰 문제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어려운 거 우리가 딱 한번 설치하면 10년 동안 우리한테 딱 락인 되겠죠. 아니, 저기, 그래서 네, 저기, 그 농담이었고 질문, 참 그리고 서상원 제가 님 이게 무슨 의미세요? 네? 공유 한번 풀어주시면 공유? 화면 공유. 이거 그 공유요? 공유 중지했어요. 스프레드시트가 저렇게 떠요. 이게 뭐지? 이렇게 떠요. 나와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저기 지금 좀 아까 그 세팅 메시지 보고 공유 지금 눌렀어요. 안 돼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완료. 네, 링크 있는 사용자한테 다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저는 들어가요. 오, 이렇게 아니, 들어가셨어요. 아니 제가
저기 채팅 메시지 보고 공유 버튼 이제 막 눌러놨네요. 그 전에 그 공유가 안 됐겠네요. 저기 잠깐 한 1분만, 저기 오늘 그 18장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문 없으면 18장 넘어가고 잠깐 요 얘기로 넘어갈까요? 질문 하나 있어요. 네네. 네. 네. 그, 이렇게 해보시니까 지금 네. 이제 그 사업에서 만약에 적용할 때 이거의 관리 주체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저는 그게 그래서 좀, 제가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아닌 고민이 있는데,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잖아요,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면은 내가 만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계좌랑 뭐 고객이랑 매매랑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이스티오를 나는 계좌만 이스티오 적용할래. 혹은 아니 나는 매매만 이스티오 적용할래.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저희 구조는 다 폴리그라신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했었고, 지금 저희가 봤었을 때는 이거는 솔직히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 다 세팅돼 있다라고 하면은 뭐 본인들이 가서 뭐 이런 거 오류 났을 때 찾아보거나 이런 방식들을 알려주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외에 뭐 그거를 관리하거나 이러는 부분까지는 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서 얘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어떤 게 얼만큼 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는 TR이라는 툴 자체가 되게 편리해서 이거를 되게 그 개발자들은 많이 이용을 할 거란 말이죠. 자기가 이제 띄워놓고 이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근데 그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한 군데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다른 쪽까지 다 연결된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지를 제가 본 거는 아니라서, 제가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여러 개를 다 띄워놓고 이거 이스티오를 딱 설치했더니 이스티오 안에서 이 서비스들 간의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그 부분은 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조금 했었던 부분들이긴 해요. 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해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만약 이걸 적용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고민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기 너무 복잡하고 네. 솔직히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자들 보고 업무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절대 네, 못할 네, 것 네. 같고, 그렇다고 AA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TA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보면은 아까 제가 공유했었던 것에 있지만, 그 야물 파일을 계속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배포했다 저렇게 배포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개발자한테 던져주고 뭐 이거 할 땐 요것만 수정해서 하세요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해야지 되는 거겠죠. 이거를 또 무슨 뭐 AA든 TA든 뭐 그쪽 사람한테 다 일일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조금 약간 그런 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왜 저희 IAC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그렇게 되게 쉽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진짜 그 경계가 되게 애매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야물 파일들이 샘플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이게 내 입맛에 딱 맞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프로그래밍 이외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천지인 것 같다라는 느낌은 되게 많이 들거든요.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구조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그 여담인데, 우리 저기 한참 차세대 할 때, 이제 차세대 하면 이제 기존에 운영하는 팀이 되게 복잡해진다는 표현을 할 때 제가 했던 멘트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가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2의 제곱만큼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4배 정도가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우리 이 환경으로 바뀌면
한 3배 정도가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2의 3승 정도, 한 8배 정도가 기존에 대비해서 이제 복잡해지겠죠. 혹시 지금 이제 한투가 10년 동안 한번 그때 설치되어 있던 OS나 JDK나 프레임워크나 이런 걸 10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환경을 어딘가를 차세대 해놓고 10년 동안 만약에 그 거기서 비즈니스만 계속 바꿔 따라가면 어떻게 상상이 될까? 대신 고객도 뭐 하여튼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버전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데디케이트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솔직히 이거 프로젝트 하는 기간 동안에도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저희가 뭐 한 1년, 2년 정도 프로젝트 한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런 저희가 장기 프로젝트 하는 쪽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라는 부분들은 참 이거를 하면 할수록 그런 느낌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오픈소스라는 게 카카오, 네이버, 배민, 뭐 우한 이런 이제 기술이 리딩되는 조직에서는 되게 좋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업체에서 오픈소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일지도 엄청난 큰 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네, 네. 일단 그러면 그 저기 시간이 거의 많이 지났는데 한 5분 정도만 설계획으로 잠깐 넘어갈까요? 네. 네, 네. 표상원 매니저님 아까 얘기하시던 거 아니요, 저 안 열려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요? 네. 잠깐 그 얘기 아까 나왔으니까 올려주셨는데 슬랙 눌러봤더니 안 열려갖고. 네네. 잠깐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화면 잠깐 네 지금은 이제 제가 그 권한을 잘못 드린 것 같고 지금은 열릴 것 같고 시트를 3개로 준비했고요. 이건 뭐 이게 뭐 설계나 이런 그 템플릿을 뭐 해본 게 아니니까 모양은 계속 뭐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 작성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는 구조도라고 하는 부분, 우리 그 추가적으로 하면서 했던 이 구조도를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하나씩 작성하는 영역 하나, 그리고 이제 API 목록 하나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에서 계좌 개설이 온다라면 그때 불리는 URL이 뭐고 매수도 포스트로 뭐 이렇게 부를 거다. 그때 인아웃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밑으로 쭉 적는 거 서비스 API 목록, 그리고 인터페이스 목록이라고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내가 어떤 걸 던질 때 무슨 포맷으로 던지겠다 뭐 이 정도. 이건 던지는 사람이 쭉 작성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일단 3가지 포맷으로 작성을 해봤. 요걸 자기 걸 한번 간단하게 집어넣어서 금요일 날 요 얘기를 하자가 이제 저희 다음 일정이에요. 금요일 날 요걸 할 거고 서버 백엔드 개발하는 부분에 약간은 뭐 샘플로 삼을 걸까? 그런 부분을 월요일 날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진행 예정입니다. 이걸 다 채우자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이거 금방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아니 지금 그 API 목록이나 서비스 목록을 너무 많이 뽑지는 마세요. 우리 한 3개월 내로 개발할 수 있는 분량으로만 개발해야 되는 거니까 뭐 계절하게 해서 한 3개, 4개 정도 이내로만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청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드는 건 몇 개 안 되는데 요청하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저기 서상훈 매니저님 만약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증거금도 네. 종목도 시세도 뭐뭐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 종목과 시세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하드 코딩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유형의 하나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줄이자라는 부분이고요. 서로 받아줄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아니 뭐 약간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예, 매니저님, 이거 앞에 잠깐만 서비스 구조도 보시면, 그러니까 네, 여기 내용을 공유를 한번 해야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API를 내가 부를 수 있겠다라는 게 나오는데 네,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요청하는 건 못 만들잖아요. 뭐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 인터페이스는 뭐 많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서비스 할 거야라는 부분이 나오면 일단 자기 서비스 갖고 금요일 날 얘기하다 보면 서로 이제 더 얘기할 부분 아니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이쪽에 한번 넣어줄 정도 이런 부분 금요일 날 얘기할 수 있지 예,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계좌가 뭘 할지, 고객이 뭘 할지가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어떤 걸 요청할지, 아니면 제가 어떤 걸 받을지를 어떻게 할지를 모를 것 같아서, 네네. 일단은 제가 뭘 할지를 얘기하고 나서, 내가 그러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게 뭐겠다, 아니면 줄 수 있는 게 뭐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네. 혹시 이 설계에 대해서 다른 분 의견? 민정 매니저님 슬랙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슈는 없으신 거죠? 아, 뭐 이스티오 저가 하는 거요? 아, 네, 이슈 없는 걸로 알고. 아, 그러고 보니 내가 민정 매니저한테 너무 큰 일을 줘놨는데. 뭐 어떤 거요? 아니에요. 내일 뭐지? 회사에서 내가 뭐, 얘기, 네? 회사에서 얘기해요. 아, 네, 일단 그 네, 금요일 날 네. 내가 생각하는 구조도나 API 목록 정도만 한번 한두 개라도 다 한번 최소한 2개 정도씩은 한번 뽑아 봅시다. 뽑아 놓고 얘기합시다. 그 금요일 네. 날. 네. 네, 오늘도 10시가 넘었네요. 오늘 한은선 매니저님 그 준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 새로 목차 이번 안 들어간 2가지는 그 18장 있는 같은 레벨 이렇게 넣어주시면 어떨까 아, 하는 그러니까 제가 위치를 어디에 넣어야 되는 18장 부분인지 안에 원래 18장 이스티고 서비스 메시 있던 그 레벨로 같이 참고 뭐 이렇게 그 해서 밑으로 넣어달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좀 아니,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는 네 작성하다 만 거 같은 느낌이긴 한데 상관없을까요? 아니 지금 이제 작성 중이면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 놓고 계속 애드 하시면서 계속 버전업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 레벨 그 밑으로 그냥 넣어놓을게요. 네, 저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스티오나 이런 부분이 되게 참그 오늘 강의가 네. 욕심나는 파트인데 사전 준비 없이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멍하고 들은 부분이 있는데 끝나고라도 주말이나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아까 이스티오 그 페이지나 이런 거 쫓아가서 한번 가보면 훨씬 재밌는 예, 부분인 것 거기 같아요. 쫓아서 가보시면은 되게, 다른 것보다도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정호철 매니저님 혹시 다음 주 수요일 준비되세요? 아, 제가 좀 어, 프로젝트 팽개치고 있어요. 지금은 그 뭐야 가락도 아니고 그 하나은행도 아니고 그 몸이 몇 가닥으로 쪼가셨어요? 어, 다 몇 등급? 못한다고 네? 자빠지고 있어. 네. 다음 달에 오픈인데 저희 거의 제가 뭐 아무것도 못 보고 있어요. 아, 예. 아이고. 그냥 네, 금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정도에 향후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각자 의견 본인이 우리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도 한번 살짝 고민 좀 한번 해주세요. 월요일 날 그 얘기도 잠깐 한번 합시다. 네. 네, 그럼 오늘 저기 한호선 매니저님의 마지막 멘트 듣고 종료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참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새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되었던 간에 좀 많이 알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서 지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같이 더 얘기하면서 하다 보면 좀 더 좋은 생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스티오 했었는데 이스티오 관련해서도 좀 같이 하시고요. 지금 밖에 비 많이 오는데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내일 출근할 때 조심하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3, 2, 1, 땡.